키워드는 포스트 휴머니즘, 팬데믹을 겪으면서 바이러스라는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자연 속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와 같이 살아가는 존재로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한 관점을 말하고요. 사회 너머의 사회성, 우리가 20세기를 통틀어 만들어낸 사회라는 관념이 바이러스 팬데믹 속에서 새로운 사회의 모습으로 변화했음을 우리가 직감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너머의 주체성, 서로가 서로에게 닫혀있는 근대적 의미의 개인이라는 관념을 바이러스 현상이 해체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사회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홍중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라고 불리는 현상의 핵심에는 사람과 동물에 동시에 감염될 수 있는 RNA 바이러스인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피해, 인명 피해도 막대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이 사건의 이 사태의 어떤 의미심장한 사회사상적인 차원은 저 미물이, 저 아주 극미한 존재가 이 인간 사회의 아주 솔리드하게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많은 부분들에 침투하면서 대단히 심층적인 사회 변화를 지난 3년간 야기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과연 서구 철학이 인간의 거의 본성의 수준에서 설정해 놓은 저 암과 사상에 대한 능력이 과연 현실적으로 그러한가를 고민하게 하는 여러 역사적 그리고 사회 정치적 현실 앞에서 저 태제 자체를 조금 더 깊게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들루즈 선생은 차유와 반복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유 속에서 1차적인 것은 침입폭력적이다. 생각하기 위해서는 침입폭력적과 만난 자만이 생각하게 된다. 인간 본성적으로 늘 즐겁게 사유하지 않는다. 사유하지 않음 속으로 오히려 더 깊이 들어가 있다. 그를 끌어내는 것은 지혜에 대한 사랑이 아니고 지혜라는 말, 소피아라는 말보다 훨씬 더 절박한 어떤 것과의 우발적인 만남이다.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선의지, 진리를 추구하려는 무슨 학문적 의지 이런 것이 의산물이 아니라 폭력의 결과다. 물론 저 폭력은 인간에 의한 폭력뿐 아니고 존재자와 존재자가 만날 때 그 힘의 경사 속에서 체험되는 한쪽의 파괴를 가리키는 것이겠죠. 재난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예기치 못했고 또 그 이전에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존재와 만나게 됩니다. 사유한다, 생각한다는 것은 이렇게 급작스럽게 만난 존재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그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존재와 어떻게 공존해 갈 것인지 혹은 그 존재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를 고민하는 집합적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난과 사고, 사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근본적으로 얽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국 사회가 겪었던 거대 재난들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우리 모두가 경험했던 것처럼 한국 사회에 거대 재난들이 있었습니다. 2008년에 쇠고기 촛불 집회가 있었는데 저 집회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함축을 갖는 것이 이념이나 사상이나 어떤 좀 더 전통적인 의미의 정치적 쟁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 안에 들어있을지도 모르는 프리온이라고 하는 감염성 단백질이 인체에 갈 수도 있는 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가습기 살균제처럼
어떻게 보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어떤 가전제품이 사람을, 심지어 어린아이들을 죽게 하고 그들에게 치명적인 질병을 야기했다는 충격적인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 사회는 우리가 부엌에서 집 안에서 쓰는 사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행위자들이라는 사실을 배워갔습니다. 이처럼 사유와의 관계에서 재난을 보자면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그것을 고민하게 하는 어떤 것과의 그런 마주침의 집합적 계기다. 흥미롭게 읽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바이러스, 팬데믹을 지켜보면서 분자생물학자인 솜페이라기라는 분이 쓴 How Pathogenic Viruses Think라는 책인데요. 저 책에서 솜페이락 선생은 인간이 바이러스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바이러스가 생각하는 존재다. 그래서 그 생각은 어떤 종류의 행위로 연결된다. 바이러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 어떤 생각이 그 뒤에 있었는지 인간이 알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뭐 대표적인 그 저명한 몇 가지의 저술들을 보자면 생물체들은, 센티언트한 빙들은 느끼고 생각하고 소통한다고 말할 수 있는 존재다. 그리고 린 마굴리스 같은 거장도 미생물에게도 센세이션과 추징, 기계적인 작용 반작용 속에 있는 그런 이너트한 존재가 아니고 선택이라고 하는 계기가 있다. 그래서 마인드를 부여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조금 길게 읽고자 하는 스튜어트 카우프먼의 논의에는 마이크로브, 그러니까 세균이 심지어 의미와 해석자라는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사회라고 하는 단어, 개념에 가져온 굉장히 중요한 변화는, 이전에는 사회라고 하는 것은 위험으로부터 공통으로 만들어낸 방어막을 가리켰습니다. 사회보장, 사회보험, 사회정의, 이런 말들이죠. 그런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체험한 것은 사회가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방어해주는 방어막이 아니라 위험한 공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회적 활동이 감염을 유발할지도 모르는 활동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가 위험과 연결되는 매우 독특한 현상이 팬데믹 과정에서 나타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같은 시기 프랑스에는 사회학을 정초한 또 다른 거장이 있었습니다. 에밀 듀르케임이라는 분이고요. 저분은 사회를 인간 행위에서 찾은 게 아니고 이 사회라고 하는 그 전체를 규정하고 운영하게 하는 어떤 틀의 존재, 구조의 존재에서 찾았습니다.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첫째, 사회가 어디서 발생하느냐? 면대면 상호작용에서 발생한다. 얼굴을 마주해서 종교에서 그 기원을 찾았는데 서로 부닥쳐야 된다. 둘째, 그렇게 만들어진 사회는 뭘 하느냐?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행위와 사고와 감정 방식을 수직적으로 결정해 온다. 한 사회 안에는 굉장히 유사한 행위, 사고, 감정 양식이 문화나 규범이라 나중에 불리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듀르케임에 의해 정초된 저 사회라고 하는 것의 이미지가 팬데믹 사회에서는 사실상 다른 종류의 이미지에 의해서 덜 현실적인 것으로 느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네트워크로서의 사회라는 것의 이미지입니다. 지금 사회학은, 사회 이론은, 사회 사상은 일국적인 수준에서 구조로 작용하는 사회가 아니라 수평적으로 연결하면서 생성, 소멸하는 좀 더 역동적인 사회상을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1세기 사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국민국가 영토를 넘어서는 코스모폴리탄 글로벌 연결 사회인 동시에 바이러스와 인간 사이의 접점들, 연결도 중요한 자연사회 연속체로 봐야 됩니다. 원래 개인이라는 관념은 근대 사회, 근대적 법 질서, 그리고 정치적 질서를
정초한다고까지 말할 수 있는 굉장히 핵심적인 관념입니다. 그리고 그 개인은 더 이상 나눠지지도 않고 사회나 타인에게 무언가를 빚지지도 않고 있는 주권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팬데믹에서 감염이 일어나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본다면 무언가로부터 차단되어 있어서 자기 피부 안에 완전히 보존되어 있는 그런 개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모두에게 비말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고 폐와 폐가 공통으로 호흡하는 공기 속에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라고 하는 근대적인 관념의 신화적인 권위가 팬데믹 사회에서 감각적으로 붕괴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침식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자면 근대적 개인은 근본적으로 자신의 신체와 능력을 자기 안에 소유하고 있고 바깥에 아무것도 빚을 지지 않기 때문에 컨테인드 되어 있는 컨테인드 서브젝트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령 제가 흥미롭게 읽은 책은 전치영 선생과 그 동료들이 썼던 호흡 공동체라는 책입니다. 호흡하는 인디비주얼은 인디비주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컨테인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은 사실은 스테이시 엘러이모 같은 분이 횡단 신체성이라는 개념으로 말하는 것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인간 신체는 다른 신체와 구멍 뚫려서 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체에 열려 있습니다. 인간 신체와 비인간 신체도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한다는 건 뭐냐? 산다는 건 뭐냐? 이것은 정신뿐 아니고 살을 가지고 신진대사하는 것이고 다른 살과 연결되어서 서로 구멍으로 물질들을 교환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사실 팬데믹을 대응하는 지난 3년간의 과정에서 별다른 파국 없이 비교적 무난하게 성공적으로 이 문제에 잘 대처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얘기하면 서구에서 강하게 분출되었던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공적 권력의 방역 국가적인 차원에 대한 문제 제기는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개인 정보 혹은 마스크나 혹은 백신의 문제에서 상당히 협조적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가 사실은 사회과학의 중요한 질문이자 쟁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가설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약 2008년부터 한국 사회가 여러 안전의 문제에 대한 높은 민감성을 보여왔고 안전을 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정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해 왔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팬데믹을 잘 극복해 나가려는 어떤 종류의 합의가 이런 현상을 낳은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을 2020년에서 2022년 사이의 일만으로 보지 말고 적어도 2008년부터 봅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쇠고기 촛불 집회부터 2022년에 이르는 약 한 15년 사이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재난의 관점으로 보자면 사실 생명이 그리고 생명의 안전이라고 하는 어떤 종류의 가치가 정치적 폭발력을 서서히 뛰어갔던 시기로 인지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많은 사건들, 가습기 살균제 사건, 세월호 참사, 강남역 살해 사건, 그리고 미투 운동, 페미니즘 리부트, 그리고 이후에 있었던 대통령 탄핵, 그리고 또 다른 최근에 있었던 참사를 포함해서 한국 사회는 지금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들에 굉장히 빠르고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강력한 욕망의 소용돌이가 한국 사회에 흘러다니고 있습니다. 인간 너머의 세계로 우리가 저 욕망을 좀 더 확장시켜서 생태적이고 코스모폴리탄적인 그런 안전의 욕망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나의 안전 쪽으로 보수적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퇴행적으로 다시 물러설 것이냐가 이번 코로나 3년이 우리에게 던진 조금 국면적인 차원에서의 질문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마지막으로 함께 생존하기라는 가치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형 선생님과 동료들이 함께 저술한 호흡 공동체라는 책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숨 쉬는 존재인 한에서 우리가 공기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매우 중요하고 흥미로운 연구와 성찰이 담겨 있습니다. 숨 쉬는 모든 존재가 왜 공동체일 수밖에 없는지를 다시 사고하게 하는 훌륭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 평등, 박애, 이 세 가지 가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를 만든 세 가지의 중축입니다.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희생들이 있었고 또 싸움이 있었습니다. 21세기가 과연 우리가 근대를 만들었던 그 세 가지 가치를 있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라질 수 있는 시대인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의 깊은 사고와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저는 불가피하게 21세기는 개인 개념에 기초했던 자유가 아닌 또 다른 자유의 관념이 창조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의 자유는 아마도 인간만의 자유, 혹은 남성만의 자유, 혹은 선진국에 사는 시민들만의 자유가 아니라 생명적 자유, 살아있음 자체가 자유로움과 연결되어야 되는 존재들의 자유, 우리가 지금 쉽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것들로 확장되어 가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예감을 갖고 있습니다.